새 정부 출범으로 잠시 멈췄던 청문 정국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숙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앞으로 부처 방향성을 두고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의 개인적 비리 내지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으로 근무했을 때 펼쳤던 일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내일 청문회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대통령 취임식 했는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 걱정이 큰 이유가 여소야대 정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 인준 못 받은 채로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불량식품 국민 강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새 정부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그 7명의 국무위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불량식품을 내놓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네.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납니다. 네. 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조할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협조를 하겠지만 함량 미달 후보를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강요하는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네. 정부들을 협치라는 생각 없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동작구의 이수진 의원 어제 법사위 청문했던 이수진 의원이 아니시고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십니다. 예. 네, 많이들 혼선을 예. 아, 지금 댓글 보니까 어제 그 이수진 의원이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예. 그 간호사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신 이수진 의원이십니다. 네, 저는 노동부분 비례대표고요. 지금 네네.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차관급 인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근데 21명 내정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성가족부는 또 차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차관 인사도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새 정부 15개부터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 발표된 신임 차관 20명 가운데 여성이 전무합니다. 네. 여가부 차관은 아예 발표도 안 했고요. 네네. 근데 이게 폐지하겠다던 그 윤 정부 의지가 아주 공고한 상황으로 보여주는 지금 스탠스인데요. 네. 그 윤 당선자 그 대변인실이 어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여가부는 그냥 폐지할 거니까 공백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인지 네. 그리고 윤 당선자 인수위와 내각의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향후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인재 풀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그런 여성 인재들이 발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발표된 새 정부 15개부터 20개 차관급 인선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이건 정말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용남. 그리고 이번 차관은 서호남. 서호남. 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 차관급 인선. 네. 저는 윤 정부에는 이런 분들 아니면 인재가 아무도 없는 건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제출이 충분했냐. 어떻습니까? 지금 김현숙 후보자는 자료 제출 충분히 했나요? 정말 그 다른 부처도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이 김현숙 후보자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까? 네, 윤 정부 내각을 채운 사람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케이스가 아주 부지기수다. 이게 사실은 이번 청문회 때 여기저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 정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장관들 임명하게 되면 저는 이번 정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굉장히 무성의하게 임하는 김현숙 후보자가 실제로 장관이 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게 장관 임명 핑계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회의 때 말씀을 좀 여가위 이제 전체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여가부 폐지하러 온 저승사자 아니냐 이렇게 네네.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모친이 그 페이퍼 컴퍼니 세웠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친 페이퍼 이게 컴퍼니 의혹이 있죠. 네네 억울하다면은 사실 명명백백 그 소명하면 되는 일이고 네네. 5급 전시 근로역 병역 판정을 받아서 아팠던 아들 네. 그 건도 보면은 다른 동년배 친구들보다도 평균은 헐떡 그 뛰어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게 정당한 경로가 맞냐, 채용 경로를 좀 소상히 밝혀라. 그러자면은 네.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아, 그런 저희 자료.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자료도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하라는 건지 네. 좀 자, 굉장히 이건 우려스럽습니다. 거의 뭐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자료 제출 미비가. 그래서 보면 여가부가 지금 여가위가 제일 늦지 않습니까? 네네. 인사 청문회도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 국정과제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20대 30대 남성들이 이거 공약 폐지된 공약이 또 파기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살펴본 분들의 그 기자들이나 언론의 의견은 야 이거 법안이 너무 허술하다. 이거 지방선거 대비용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직접 좀 살펴보셨나요? 네,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법안을 냈다는 게 국민의힘이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정책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 이대남의 표심을 노리는 그 노림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대선 캠프에서부터 이게 주요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하겠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합니다. 네. 그러다 또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또 빠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에 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윤 정부가 국회 우롱, 그리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좀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게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뭔가 좀 그 희망 고문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인기 뭐 작전을 쓰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하게 그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할 의지가 없다. 네. 그리고 윤석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리고 네. 사실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렇게 이견이 있고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현숙 후보자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면 답변서에 보니까 여성 인권보다는 저출산이나 보육처럼 인구 문제 중심 부처로 개편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성 인권 관련된 부처는 전담 부처는 없어지고 인구나 보육 문제만 남는 부처로 그것만 다루는 부처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개편하는 게 타당하고 가능한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젠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채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 그 자체가 네. 굉장한 넌센스고요. 네. 그리고 인구 보육 중요하죠. 그런데 여성이 무슨 출산 기계도 아니고 네. 저출산과 보육처럼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가면은 네. 그러면은 인구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여성의 인권은 도대체 어느 부처에서 누가 챙긴다는 말인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참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사실은 이런 성평등 컨트롤 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지만 대한민국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의혹도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의혹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새 좀 과거에 언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들 뭐 세월호 조사도 그렇고 뭐 과거에 이제 그 노사 관계를 좀 탓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당기 농민 서울대병원에 이제 사고가 나고 입원하셨을 때 네. 그 사망 사건 당시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습하려고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네네.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네. 과연 뭐 그냥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도만 보려고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상황 정리를 위해서 뭔가 좀 개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좀 하려고 했었는지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네.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살수차에 맞아서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 급하게 수술을 해서 일반적으로 병사로 진단서를 끊도록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이 그 김현숙 후보자가 최소한 상황파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병사로 처리하기 위해서 응급수술을 하고 살수차에 맞아서 타살이 아닌 진단서가 나오도록 하는데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부담이 될까 우려돼서 사실은 경찰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 접촉한 것이 있다. 이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김현숙 후보자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죠. 네, 네. 그 노동운동을 하셨으니까 당시 보니까 2016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을 운영하면서 뭐 한국노총에 뭐 배정된 재원을 배정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든가 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도록 보수 청년 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도록 했다든가라는 등의 노동정책 관련된 어떤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의구심 이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그 당시에 노동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많은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노사정이 파탄나고 네. 갈등이 증폭되는 데 있어서 그 김현숙 수석의 역할이 있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하고 또 이제 반대 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려고 야당 비판, 노동단체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수 청년단체를 활용했다. 예, 이런 그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록에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 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문재인 의원 발언 관련 검토 이런 문서도 청와대에 있을 때 책임지고 작성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현숙 후보자가 또 그 외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혹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현숙 후보자? 저희가 뭐 하도 자료를 안 내가지고 네. 청문회 날짜 잡는 과정도 수타지 않았고 뭐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모친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 예, 그 의혹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아들의 그 병역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남편이 비상장 주식을 9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요. 위장 전입 부분은 인정했던데요. 보니까 김현숙 후보자가. 근데 그게 어린이집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네. 예. 네, 어린이집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어린이집 위장 전입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하셨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외에 또 숭실대 교수 임용 전에 그 업적 부풀리기 의혹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 설립 회사에 감사로 등재가 됐어요. 장남이. 그랬죠. 이 부분에 논란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요. 뭐 농지법 위반은 그냥 다 기본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께 네. 죄송할 따름이고요. 네. 청와대 수석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론 조작 논란이 있고 네. 또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네. 성인지 예산 이 예산 분류법인데 이게 따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이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유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게임을 질병에 빗댄 발언, 세월호 조사를 세금 낭비에 빗댄 논평, 그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원내대변인인가 할 때 부대변인인가 하여튼 대변인실에서 일할 때 이런 논평도 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내일 다른 장관들 후보자 논란에 좀 묻혀 있기는 한데요. 묻혀 있긴 했는데 내일 여성 그 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지금 이수진 의원께서 제기하신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검증돼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의혹에 맞는 인사청문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